안녕하세요, 차걸입니다. 소형 SUV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 모델 빠질 수가 없죠. 짜라란! 니로입니다. 해당 차량은 2024년식 D-올류 니로 하이브리드 1.6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으로 복합 연비가 무려 20.8km에 달하는 연비 최강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쟁 모델 대비 가성비 가격에다가 연비까지 챙긴 니로 하이브리드, 너의 매력은 어디까지니? 지금부터 차걸이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고고! 요즘 소형 SUV는 보면 이게 소형 SUV인가? 싶을 정도로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게 차체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D-올류 니로는 경쟁 모델인 코나와 셀토스보다도 차체 길이가 더 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더 늘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가 각이 지고 꺾인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가로 직선 형태와 꺾인 디자인이 주된 전면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측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휠이 보이는데요. 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방패처럼 생긴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16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램프가 각이 졌네요. 전면부 헤드라이트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로봇처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크롬으로 이렇게 싹 디자인되어 있어서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측면이 이렇게 굴곡이 져 있고 블랙 가니쉬가 덧대어져 있어서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EV가 이렇게 구멍이 뚫렸어요. 구멍이 뚫려서 공기 역학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뚫려서 이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리어 램프가 이렇게 또 각이 졌어요. 각이 진 데다가 보통은 이쯤에 리어 램프가 있는데 이렇게 양쪽 끝에 있는 부분들이 좀 더 가로 넓이를 좀 더 커 보이게 하는 요소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EV가 이렇게 좀 판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시그니처 등급부터는 엣지 팩이라고 해서 그 옵션을 넣어서 이 부분을 색감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 방향 제시등이 굉장히 아래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쉬운데 이 안에는 또 전구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나는 여기에 전구가 들어간 게 너무 싫다.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이 부분이 LED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 휠도 커지고 그렇다 보니까 연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많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포일러가 한 30cm 정도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었을 때 트렁크 공간감은 한 1m 정도 됩니다. 이 길이가 1m, 여기도 한 1m 한 50cm 정도의 공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유모차 같은 거 다 들어갈 수 있고 골프백은 이 길이가 조금 안 될 것 같긴 한데 꽤 많은 물건들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 트렁크를 낮출 수가 있더라고요. 공간을 좀 더 사용하고 싶다면 제가 한번 낮춰볼게요. 굉장히 쉬워요. 여기에서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짜란 이렇게 공간감이 생깁니다. 10cm 정도 더 공간감이 생기거든요. 더 많은 짐을 실어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차박 같은 거 하실 때 차 평탄화하시잖아요. 그때는 또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박 얘기가 나온 김에 2열 시트 폴딩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넓어요. 제 키가 한 166 정도 되는데요. 제가 누워도 될 정도의 그런 길이감입니다. 트렁크 안쪽에 이렇게 램프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차박하기에 굉장히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열에 한번 타봤습니다. 일단 럭비공 같이 생긴 기아의 핸들이 보여지고요. 여기 보면 그렇지, 크루즈 컨트롤이 왼쪽에 있어야죠. 조작을 하기가 쉽게 돼 있고요. 여기는 뭐 통화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시보드가 굉장히 그냥 일자로 쭉 뻗은 게 아니라 굉장히 굴곡도 있으면서 위에 계기판은 올라가면서 밑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 여기 보면 패들 시프트도 달려 있는데 회생 제동이나 변속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보면 시인성이 나쁘지 않고 한눈에 잘 들어옵니다. 에어컨 송풍구도 굉장히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제가 몰면서 느낀 게 공조 버튼으로 돼 있잖아요. 공조 버튼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라디오나 이런 내비게이션으로 변동할 때는 이거를 눌러서 변동을 해줘야 된다는 점, 이게 좀 터치식으로 돼 있다는 점, 이 점이 조금 불편하다면 불편할 수 있겠네요. 여기 보면은 USB 포트랑 12V 단자, 그다음에 C타입 포트가 있고요. 여기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아주 큰 공간이 있습니다. 열선 시트랑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토홀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여기 컵홀더가 2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푸시 버튼이 있죠. 이게 있는 이유는 컵홀더를 이렇게 없애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다시 나옵니다.
굉장히 좋네요. 니로는요, 시트 색상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시트 색상을 고르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시트 색상과 이 도어의 색상이 같이 바뀐다고 해요. 등급별로 다르고 옵션별로 다르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냐 전기냐에 따라서 또 이게 색상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그까이 거 대충 해버려, 이런 식으로 골랐다가 나 시트 색상을 이렇게 했는데 도어 색상은 왜 다르지? 라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해서 처음에 차 고르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2열에도 또 안 타볼 수 없겠죠? 이게 과연 패밀리카로 괜찮을지 제가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간감은요, 제 한 뼘이 20cm인데 20cm가 훌쩍 넘습니다. 물론 앞좌석이 제 기준으로 맞춰놓은 기준에서요. 그리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20cm가 약간 안 되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오, 굉장히 넓은데요? 그리고 지금 보면 천장이 이렇게 쑥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쑥 들어가서 이 헤드 부분이 훨씬 더 공간감이 넓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옷걸이나 가방걸이로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수납 공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에어벤트가 굉장히 큽니다. 제 손바닥만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USB 포트가 이렇게 앞좌석에 2개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컵홀더가 2개가 있습니다. 2열에 탔을 때 패밀리카로 적합하냐?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5를 드리겠습니다. 연비가 이게 그렇게 좋다는데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일단 첫 출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비 화면이 이 계기판 가운데에 이렇게 굉장히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인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도로가 뚫렸으니까 스포츠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빙 모드를 여기서 변신 한번 해보고요. 스포츠 모드를 하는 순간 차가 뭔가 가벼워진 느낌? 제가 워낙에 또 3.0이나 이런 차들도 많이 이렇게 타봐서 이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는데 3.0이나 이런 차랑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덜 밟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지만 충분히 주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느껴집니다. 브레이크가 빨리 안 밟혀요. 네, 빨리 안 밟혀서 지금 약간 앞차랑 공간이 가까워지기도 전에 확 밟았어요. 제가 무서워서. 브레이크가 빡 안 밟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도심 주행하는 김에 크루즈 컨트롤도 한번 해볼까요? 차선 잡아주는 것도 같이 동시에 켜지고 있고요. 이 브레이크가 확 안 밟히니까 크루즈 컨트롤을 틀었을 때 브레이크가 굉장히 스무스해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네요. 그렇다면 이 차에 고질병은 없느냐 하고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왔습니다. 유압식 엔진 클러치, 액추에이터 관련 결함, 전조등 관련 결함, 운전석 안전띠 관련 결함이 있는데요. 모두 다 리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생산 연도에 해당이 되신다면 바로 가서 조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방지턱 한번 잘 넘어가는지 보겠습니다. 굉장히 스무스해요. 차가 굉장히 스무스한 느낌이네요. 전체적으로 승차감이 좋은데요? 승차감 굉장히 좋지 않아요? 네, 이게 연비도 좋다 그랬는데 승차감까지 좋으면 진짜 장거리 뛸만 나겠네요. 진짜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최적인데요? 동급 매물로 비교가 되고 있는 차량들 중에서는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니로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돈씨 그 돈씨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경쟁 차들이 가격이 더 오르면서 지금 이 차가 가성비가 아주 좋게 됐어요. 그런데다가 연비가 이 정도로 나오면 니로 하이브리드 완전 추천 꾹! 자, 이렇게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았던 디올류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장점으로 진짜 달려보니까 연비가 왜 미쳤다는 줄 알겠다. 20km가 넘는 연비를 자랑한다는 점, 그리고 소형 SUV이지만 준중형 SUV와 맞먹는 공간감과 승차감을 자랑한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라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현 2024년 기준 시등록세 40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에 최대 100만 원 할인, 공영주차장 50% 할인, 혼잡한 도로 통행료 면제, 차량 이부제 대상 제외 등 올해 12월 말까지는 이렇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매년 바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단점으로는 스타일 옵션을 추가해 마라. 고민된다. 고민되게 만드는 옵션. 후면 전조등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엣지팩 옵션은 왜 최고 등급에서만 가능해? 프레스티지 등급에도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 정도를 꼽아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궁금한 차량 가격, 신차 기본 2,700만 원대부터 3,400만 원 이하대로 코나 하이브리드와 비교 시에 200만 원 정도 저렴한데 복합 연비는 훨씬 더 높다는 사실. 그럼 총정리를 끝으로 차거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무슨 영상으로 돌아올까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차 파는 걸 차를 타고 운전의 자유롭게
펼쳐진 아름다운 데스크 모든 곳을 빛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그러니까 나와 우리 여정을 떠나자